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크마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전방 압박과 세밀한 빌드업을 병행하는 팀이다. 페럿은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고, 사디크는 측면 돌파 후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든다. 미난스는 이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책임진다. 빌드업 과정에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중원에서 한 번에 전진하는 패스 전개가 매끄럽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다양하게 활용해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공격 루트가 인상적이다. 홈 경기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초반부터 상대 간격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4-3-3 전형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하지만 간격 유지 측면에서 불안함을 보인다. 스텔레츠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갖지만 전방 압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바르세기아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수비 복귀가 늦다. 이그나텐코는 중앙 커버 능력이 좋으나 최종 수비 라인과의 거리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 중앙 공간이 자주 벌어진다. 결국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고,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이 약점이 오늘 경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간격 관리와 침투 패턴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슬로반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는 알크마르에게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제공할 것이다. 페럿과 사디크는 짧은 패스 교환으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미난스는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중원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슬로반은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블록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알크마르는 세컨드볼 회수율을 높이며 공격 점유율을 장악하고, 후반에는 공격의 리듬을 완전히 주도할 전망이다. 펠리스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한 짜임새 있는 라인 밸런스와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마테타는 최근 컨디션이 절정에 달해 있으며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뒷공간 침투가 날카롭다. 사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며 컷백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휴즈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 능력과 전환 패스의 정확도로 경기 리듬을 안정시킨다. 상황에 따라 3-2-5 형태로 전환하며 윙백의 공격 가담을 통해 폭넓은 전개를 구사한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템포가 한층 빨라지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한다. 라르나카는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이스키는 피지컬과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동료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구드문드소는 패스 전개는 좋지만 EPL 수준의 압박에 버티기 어렵다. 파지올리는 경기 조율 능력은 있지만 템포 조절이 느려 역습 노출이 잦다. 수비 시 라인을 내리며 블록을 형성하지만 중앙 수비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커버링이 늦어진다. 전체적으로 수비 전환 속도와 체력 유지가 부족해 EPL팀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전력 차이와 전환 효율 면에서 펠리스가 우세하다. 마테타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휴즈의 중원 조율, 사르의 스피드가 맞물리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라르나카는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피지컬과 템포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 펠리스가 앞서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부에는 마테타의 문전 움직임이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며 이성 컷백 연계가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샴록 로버스는 3-5-2 전형을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다. 만드로 이유는 이선 침투와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이 뛰어나고, 가프니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버텨준다. 누젠트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5인 미드필더 라인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짧은 전진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한다. 특히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폭이 넓어 체력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체레는 4-3-3 전형으로 넓은 라인을 유지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다. 이오시포프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뒷공간 커버가 느리고, 코바체비치는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크베시치는 측면 돌파는 활발하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진다. 원정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이 무너지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홈 강세의 샴록이 전술 밸런스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3-5-2 구조의 중원 장악력이 체레의 4-3-3을 압도할 것이다. 가프니와 누젠트의 전방 압박이 체레 수비진의 롱패스 의존을 유도하며 공격 효율을 떨어뜨릴 전망이다. 샴록은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리듬을 쌓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활약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3-4-3 전형을 구사하는 마인츠는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가 높다. 시브는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전개의 시발점이 되고, 네벨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이재성은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상대 포백 간격을 무너뜨리며 짧은 패스 교환으로 찬스를 만든다.
좌우 윙백의 폭넓은 전개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높아 실점 리스크가 적다. 지린스키는 4-2-3-1 전형으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빌비아는 결정력은 있으나 볼 관여도가 낮고 아브라모비치는 수비 가담이 늦다. 필리포비치는 압박에 약해 중원에서의 소유가 불안하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커버 타이밍이 느려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움직임과 레벨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보할 전망이다. 지린스키는 압박을 버티기 어려워 빌드업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마인츠는 측면 오버래핑과 빠른 전환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체력 격차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4-3-2-1 전형을 쓰는 링컨은 최근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비아카나스는 압박에 약하고 드바르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 라인이 불안정하다. 토릴라는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지원이 부족해 중원 간격이 벌어진다.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전체적인 안정감이 떨어진다. 4-4-2 전형의 포즈나는 뱅트손과 야기엘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핵심이다. 뱅트손은 폭발적인 가속과 타이밍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야기엘로는 정확한 전환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토르다레스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와 공간 점유 능력이 뛰어나 팀 밸런스를 잡는다. 공격 효율과 리스크 관리 모두 안정적이다.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완성도의 차이가 뚜렷하다. 링컨의 수비 간격이 무너진다면 포즈나는 뱅트손의 침투와 야기엘로의 템포 조율로 쉽게 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포즈나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하고 후반에는 링컨의 체력 저하를 틈타 추가 득점을 노릴 전망이다. 시그마는 4-2-3-1 전형으로 홈에서 안정적인 전개와 응집력을 보인다. 타자니는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을 지탱하고 미쿨렌카는 폭넓은 움직임과 정확한 크로스로 공격을 이끈다. 자노셰크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수비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준다.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라코프는 3-4-3 전형으로 윙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하지만 라인 간격이 불안정하다. 브루네스는 공간 공략 능력은 있으나 압박에 약하고 피엔코는 전진 패스 선택이 단조롭다. 측면 수비의 복귀가 느려 역습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시그마는 홈의 응집력과 전방 압박을 무기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타자니의 포스트 플레이와 미쿨렌카의 크로스 타이밍이 맞물리면 라코프의 수비 간격을 쉽게 공략할 수 있다. 라코프는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해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시그마의 압박 성공률이 높아지며 득점 가능성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4-1-4-1 전형의 삼순스포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자랑한다. 마리우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의 중심이고 마쿤부는 공격의 리듬을 조율한다. 아이도구두는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며 홈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높은 템포를 유지한다. 최근 마쿤부의 폼이 오르며 공격 전개가 한층 유연해졌다. 디나모는 4-3-3 전형으로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구사하지만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가 어렵다. 볼로시는 빠른 침투가 강점이지만 샤파렌코는 강한 압박에 약하고 피칼리노크는 전환 속도가 느리다. 심리적 부담 속에서 패스 루트가 끊기며 공격 효율이 급감하는 경우가 잦다. 튀르키의 원정의 강한 분위기 속에서 삼순스포르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마쿤부의 전진 패스와 아이도구두의 돌파가 디나모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 것이며 디나모는 점유율을 지키려 하지만 압박과 템포 차이로 리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후반에는 체력과 템포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며 삼순스포르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